네, 안녕하세요. 고래사냥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잘 소화하면서 다행히도 양시장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특히 그동안 오른 것도 없는데 빠지기만 한다고 미움받았던 코스닥의 급등이 정말 반가웠는데요. 자세한 마감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중동 확전 우려가 확대됐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경계감도 작용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에 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7,4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신히 7,700선대 잘 지키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코스닥도 같이 살펴보시죠. 역시나 전약 후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비록 하락 출발했지만 빠르게 강세 전환을 했고 오후 한때는 급등하면서 무려 이틀 만에 매수 사이드카까지도 발동이 됐습니다. 이제 천스닥을 단 3포인트 정도만 앞두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시총 1위 알테오젠과 반도체 소부장단의 급등이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네, 그럼 수급도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역시나 팔자세, 또 기관까지도 함께 등을 돌렸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까지 24거래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또 특히 IT 투톱에 대한 두 주체의 수급 방향은 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외국인은 IT 투톱을 위주로 가장 많이 사들였고요. 기관은 IT 투톱을 가장 많이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에 개인 마니홀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체크해 볼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였고 기관이 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많이 담았는데요. 이어서 관련한 주성 엔지니어링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단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비록 IT 투톱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지만 그래도 반도체 수출 지표가 잘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의 매수세가 크게 몰렸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AI 붐의 최대 수혜 섹터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다라는 그런 분석 결과까지도 영향을 줬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코미코 상한가를 갔네요. 코미코와 TSE 나란히 52주 신고가까지 경신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반도의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오늘 방송 중에 AS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희홀딩스까지도 20%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항공 섹터까지 점검을 해볼게요. 스페이스X가 현지 시간으로 12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가 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앞두고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과대평가라는 논란까지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셔야 될 텐데요. 아마 오늘 밤쯤에 정확한 공모가가 확정된다고 하니까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스피어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스페이스X로 추정되는 글로벌 기업과 수주 소식 어제 발표하기도 했죠. 오늘 상한가로 마감 지었고요. HVM도 8%대 급등세, 미래에셋 벤처 투자까지도 7%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참고로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수화학, 우리 고래 두 분의 바로 어제 관심주이기도 합니다. 하루 만에 20%대 급등이 나온 만큼 내일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오늘 방송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전반부는 공명 정지우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M10W 공명 정주입니다. 네, 오늘도 위원님과 하루부터 정리해 볼게요. 위원님의 한마디, 기승전 반도체 주목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오르고 난 다음에 강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 방송 지켜보셨던 분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위원님이 반도체를 강조하셨죠. 정반도님, 예. 네. 이제 관련주들 날아오를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이제 시작. 코스닥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예. 네. 반도체가 이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팹 증설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UBS도 얘기 나오잖아요. 예. UBS보다 제가 빠른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전공정 장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죠. 그만큼 이 반도체 장비주 내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급이 다르다. 왜? 다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잖아요. 하지만 주성 엔지니어링만큼은
페로브스카이드 태양전지 장비를 세계 최초로 양산 출하 준비하고 있죠. 거기 디스플레이 쪽에 마이크로 LED 이제 양산이 가능한 세계 최초 장비까지 애플 쪽에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와, 이거는 뭐 반도체보다 더 시장이 큰 규모 에너지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어서 앞으로 로봇의 눈은 뭐죠? 그만큼 디스플레이죠. 예,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는 뭐죠? 역시 전력이죠. 예, 전기. 예, 그리고 역시 로봇의 두뇌는 뭐죠? 그리고 로봇 두뇌는 반도체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야, 이 세 가지를 다 볼 수 있어.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들 중에서도 솔직히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실적 대비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고 이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주성만큼은 이거는 이제 에너지 시장과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이 덜 열리면 이거는 뭐 지금 대표이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시가총액 200조 원에 도전하겠다. 이 말은 즉슨 목표 주가를 대표이사님은 40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쿄일렉트론 램 리서치가 이 반도체 팹 증설의 최대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를 넘어서려고 하는 기업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다른 기업들은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기업은 세계 최초의 장비가 이제 올해부터 양산 들어가기 때문에 TSMC에도 납품했다 얘기 나오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양대 메모리 공급사 이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회장님이 SK하이닉스 협회 회장님이시죠. 동반성장협의회 회장님이세요. 그런 만큼 SK하이닉스 쪽도 미국 패키징 공장까지 증설하고 있는데 이쪽에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사롭지 않은 것 같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주도주 관점에서 움직이는데 특히 한미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인데 HBF용 TC본더 같은 경우도 개발하고 있어요. 이제 내년도에 HBF도 이제 양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HBM TC본더랑 크게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비슷한 기술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땐. 그런데 HBF TC본더도 개발 중에 있다. 테슬라의 이제 메가팹, 테라팹 쪽에서도 이쪽에도 이제 공급을 앞으로 이제 도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회장님은 또 앞으로 80억 가까이를 또 사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미반도체도 7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수년 전에는 2만 원대 강추했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그때가 시간에 다니까 막 하종가 들어갈 때 막 쓸어 담았었어야 되는데 주성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두 개 기업이 전공정하면 주성, 후공정하면 한미반도체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 유진테크, 성호전자도 예사롭지 않죠. 지금 요즘에 제가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면 냉각 분야예요. 예. 그래서 뭐 언론에서 이제 과학자분들도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냉각 이쪽의 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카이스트 김종국 교수님 같은 경우도 HBM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시는데 내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냉각 쪽에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 냉각이 안 되고 발열 문제를 잡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반도체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탑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만큼 냉각이 1순위구나. 예. 그런 관점에서 성호전자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 같아요. HBM 냉각기를 삼성전자에 공급하고 있고 냉각 배관 기업도 이제 인수를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성호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또 인수를 추진하지만 뭐 핑거 같은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 또 관련 기업도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외형 규모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오늘 장 끝나고도 반도체 장비 회사 또 인수한다 또 얘기 나왔거든요. 와우 예사롭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만큼 이 성호전자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 오텍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기업이 엔비디아의 이 냉각 솔루션 쪽에 인증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북중미 월드컵이 임박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젠스랑 왔으니까 뭐 이제 뭐 관련 대기업들, 뭐 LG그룹주들이 올라갈 거야. 뭐 다른 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올라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월드컵에서 아틀라스가 공찼다라고 해서 아틀라스 관련주들만 뭐 그냥 뭐 관련 테마주들만 봐야지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련 사업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화신종공이 4연상 간 거예요, 거의. 그죠? 오늘까지 한 4연속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DIC만큼 주목할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현대차 쪽에 자동차 부품도 1조 단위의 지금 대규모 수주 협의를 하고 있다. 글로벌 로봇 업체에 지금 이 히토류가 필요 없는 구동 모터 납품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자동차 부품을 이 정도 가까이 수주할 거면
이 로봇 얘기는 안 했을까요? 예. 아니 자동차 부품만 협의하고 있을까요? 로봇 신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설사 현대차가 얘기를 안 꺼냈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DIC 회장님이면 일단 로봇도 한번 공급을 한번 논의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저희가 히토리 없는 지금 로봇 부품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번 던지지 않았을까요? 예, 그런데 물론 제 추측입니다. 상상이긴 하지만 그만큼 DIC는 최대 주가 65만 주 장내 매수를 하고 과연 60억 가까이죠. 예, 그리고 이미 지금 아들한테 대규모 증여를 해놨었기 때문에 아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완벽하지 않나 예상이 돼요. 예전에 제가 코스닥시스도 그렇고 RFHIC도 그렇고 다 대규모 증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10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기업 DIC 같은 경우는 좀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면도 자사주 매입 끝나고 이제 방향을 위로 틀었죠. 그리고 반도체 냉각 관련주들도 중요한데 앞으로 태양광 관련주도 굉장히 중요해질지 몰라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나 솔루션도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대신 이제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단기는 좀 그렇게 썩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이 OCI 홀딩스가 우리나라 폴리실리콘 유일 업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폴리실리콘 사업도 하거든요. 거기 2차 전지 소재 사업도 하기 때문에 아마 OCI 홀딩스를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력과 반도체 이런 쪽을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 로봇까지 코스닥 아직 뭐 5일선 회복도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막 회복하려고 그러죠. 예.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요. 반도체 팹 증설 앞으로 3, 4년 동안 대규모 증설할 것 같은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슈퍼사이클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잘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사랑해요, 정지유. 항상 이 시간만 기다립니다. 오늘도 많이 공부할게요. 라고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네요. 기대에 부응하는 오늘 방송 끝까지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도 더 자세한 투자의 팁, 싹쓸이 업앤다운 코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입니다. 특히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반도체 장비단 안에서 전략을 챙겨주신다고요, 위원님? 예, 시장 항상 주도주를 잡아야 되거든요. 네. 과연 지금 반도체 장비주를 잡지 않고서 내가 과연 주도주를 잡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이게 참 잘못된 거죠. 이게 지수 때문에 이 본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이랑 로봇 그리고 무엇보다 자율주행 이런 쪽이랑 엮여 있는 업종이죠. 그런데 이란 전쟁 때문에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감소할까? 예, 지금 중국은 500조 투자하거든요.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에. 예, 미국은 1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 워렌 버핏도 투자하고 있고 거기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도 앞으로 엄청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과연 이게 데이터 센터가 이란 전쟁 때문에 축소될 것 같아서 투자했을까요?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하고 틀리다 그랬죠. 경제가 침체될 것 같아서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상에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뭐 스마트폰, PC 수요가 감소할 것 같아서 반도체 판이 둔화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AI 데이터 센터는 패권 싸움이기 때문에 트럼프 국가 정부가 나서서 돈이 없으면 그래도 국가 정부라도 지원해 줄 만한 지금 산업이기 때문에 이 패권에서 지면 미국이 중국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다. 아마 공명정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UBS 쪽에서 오늘 얘기 나오기 전에 이미 강조를 해드렸죠. 그래서 반도체 장비 그러면 슈퍼사이클 초입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개가 굉장히 지금 핫 이슈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세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먼저 설명 들어볼게요. 제가 3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렸습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3만 원대에서 얘기했어요. 그 말은 즉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죠. 그런데 이 회사는 태양광, 디스플레이, 반도체 세계 최초의 장비를 개발해서 전 세계 슈퍼를 노린다. 앞으로 로봇 시장도 진출할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종착점이 로봇도 태양광을 입힌 로봇 이런 쪽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빅테크들을 다 고객사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애플 쪽에도 납품을 진행한다. TSMC에 납품을 했다. 와, 특히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로 편입을 시도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삼성전자 매출이 안 나왔던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회사 대표이사님, 사장님께서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수년 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접점이 생기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런 만큼 삼성도 제가 볼 때는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실리콘이 없는 반도체 시대를 삼성전자가 만들 수 있을까요? 물론 만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성이 먼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EUV 장비를 대체할 수도 있는 장비를 확보했다. 삼성전자가 지금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뭐 나중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기업이 먼저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기업은 반도체 장비 슈퍼사이클의 가장 핵심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기업하고 지금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것 같아요. 17만 원대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저는 100만 원 이상까지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한미반도체도 24만 원대 딱 지지권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죠. 강력한 지지권이고 바닥권인 것 같아요. HBF까지 TC본더까지 만들거든요. 와우, 예사롭지 않습니다. HBF 시장은요. HBM보다 더 큰 시장이 열릴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와요. 낸드 플래시도 쌓는 거죠. 그만큼 이제 저장 공간, 도서관이 필요하니까 추론 시대에는 낸드 플래시가 같이 옆에 친구로 탑재가 돼야 되죠. 그 지금 GPU 쪽에는 HBM이 탑재되는 것만큼 그만큼 한미반도체 HBM, HBF 독보적 수혜주죠. 전 세계 1위예요. 지금 HBM TC본더 24만 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40만 원까지 노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세 번째로 저스템 이 기업도 오늘부터 이전 저점 딱 지지받고 이제 강세봉이 나왔거든요. 13,000원대 지지권이에요. 제가 3,000원대에서 발굴해 드렸습니다. 3,000원, 4,000원대예요. 이 기업을 좀 크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너무 가격이 싼 것처럼 보이죠. 증권사 목표 주가 27,000원까지 나왔거든요. 퍼가 그렇게 예상 실적 대비 높지가 않아요. 지금 반도체 장비 회사 다른 기업들 막 퍼가 수십 배 있는 기업들 수두룩한데 이 기업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퍼가 10배 지금 초반대 될까요?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목표 주가 27,000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도 최소한 2만 원대 이상까지 다시 신고가를 노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 세계 1위의 습도 제어 장비, 반도체 수율의 핵심적인 장비를 개발했고 태양광 디스플레이 2차 전지까지 다 하는 장비 업체죠. 그러니까 이 기업도 예사롭지 않은 거죠. 좀 크게 바라보고 무상증자 대규모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테마 안에서 지켜볼 만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세 종목이나 엄선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제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솔테크닉스. 4월 13일에 소개를 하시고 최고가 랠리 나오면서 130% 가까이 시세를 냈죠. 최근에는 좀 쉬어가다가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15% 가까이 급등세가 나와줬고요. 외국인의 매수까지도 유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팩트만 보세요. A팩트. 이번 주 월요일에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이 3일째인데 벌써 상승률 21% 넘어갑니다. 오늘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돼서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두 자릿수 급등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성호전자. 이번 달 첫 거래일에 소개를 하시고 이틀 만에 44%나 시세를 냈죠. 그대로 변동성을 좀 보였지만 어제의 급락을 오늘 다시 하루 만에 회복을 해냈습니다. 증권사의 긍정적인 리포트까지도 덧붙여졌네요. 마지막으로 정주성, 주성 엔지니어링. 와, 이 종목은 1월 5일 위원님의 생일날 31,000원대에 소개를 하시고 이미 8배 넘게 올랐죠.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또 한 번 강조하셨는데 만약에 오늘이라도 공략을 하셨더라면 장중에 마이너스 8% 넘게 빠지고 또 장중에 또 27% 넘게 급등한 걸 생각하면 상한가 부럽지 않은 그 이상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여러 시청자분들이 네. 정주성 감사합니다. 네. 정주성은 전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고 계세요. 네. 아직 놀라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래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지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닥이 지금 몇 포인트죠? 아직 1000까지 올라왔나요? 올라오지도 않았잖아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펩 증설 마무리됐나요? 이제 시작진인데요. 수백 주 투자할 건데요. 아직도 수백 주 더 투자해야 돼요. 이제 발주가 본격화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시작 관점에서 지금 한솔테크닉스도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솔테크닉스도 어제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진짜 견조해요. 도무지 떨어질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삼성전자 깐부죠. 비메모리 프로브카드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삼성전자의 지금 친척 회사잖아요. 그만큼 자동차 반도체 투트랙으로 볼 수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태양광은 이제 매각하는 것 같아요. 태양광 사업은. 하지만 이 반도체와 자동차 투트랙이 있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길게 차트 띄워놓고 보시라 그랬죠. 차트를 길게 차트를 띄워놓고 보시게 되면 차트는 짧게 띄워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숲을 보고 매수하는 거거든요. 와, 바닥에서 대량 거래시면 되죠. 아직 꼭대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도 유상증자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한솔테크닉스 회장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눈치를 챘어요. 최대 주주가 수백억 지분 투자하는 부분을 보고 주식의 본질은 뭐다? 그 주주일 텐데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게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최대 주주잖아요. 최대 주주가 수백억 지분 늘리잖아요. 시설 투자 대규모로 하고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핵심적인 부분을 잘 깨달으시면 아마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7,000원대에서 강추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이펙트. 야, 어떻게 이렇게 공시가 나오죠? 이제 납입일이 6월 30일로 약간 좀 지연 공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바로 오늘 납입. 근데 누가 들어온 거죠, 이게? 그만큼 기관들이 투자 들어온 건데 이 기업은 이미 사모펀드 쪽에서도 지금 750억 가까이 어떤 자금이 들어오죠? 효성화학 쪽에 750억 가까이 들어와요. 그리고 조현준 회장님의 회사 갤럭시아 쪽에서도 250억, 500억, 250억. 야, 이건 제가 3,000원대에서 발굴해놓고 발굴했습니다, 그때. 팩트만 보세요. 제2의 두산 테스나에 도전하겠습니다. 왠지 이제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두산 테스나도 10만 원 넘어갔죠. 효성그룹에서 지금 눈독을 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에이펙트가 소캠2, SK하이닉스 물량 단독 수주했잖아요. 앞으로 소캠2 어디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저전력 메모리가 AI PC, 스마트폰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 쪽에 서버 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야, 이거는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시설 투자하는데 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 비메모리까지 있다. 엄청나죠. 내년도 인도 공장 완공됩니다. 그래서 효성그룹이 투자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직 상투시는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호전자도 이 기업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냉각 기업들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00%, 8배가 넘게 올라갔어요. 300%.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어제다. 오늘도 이제 정고점 돌파하기 초읽게 들어갔거든요. 정고점 돌파하면 팔아야 될까요? 안 팔아야 될까요? 기법대로 하세요. 정고점 돌파하면 그 라인대가 지지권이 되는 거고요. 정고점 뚫어버리면 추가 급등을 노리는 거거든요. 이 종목이 다른 기업이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여기서 다른 기업들은 상한가 랠리가 나오잖아요. 바로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뜹니다. 하지만 주성은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상한가 날아가도 경고 종목 지정 예고에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가장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을 주도할 종목이라고 정주성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 도와주셨으니까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 공개할게요. 네, 오늘의 관심주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저는 오늘 좀 냉각 쪽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제 생각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과학자분들 생각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냉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상온 초전도체가 이제 발견이 돼서 상용화되면 냉각이 필요 없지 않을까? 저항이 0이 돼서 이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물론 제가 이제 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100% 완벽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초전도 칩 같은 경우가 이 반도체 칩을 만드는 경우에도 이 냉각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냉각기. 그만큼 냉각이라는 부분이 반도체에서 2순위일까 3순위일까를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1순위다라는 얘기가 공통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냉각 사업일 것 같다. 냉각 솔루션. 엔비디아 인증 대기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고 있거든요. 지분을 또 늘려요. 그런데 지금 여름철 다가오잖아요. 인공지능 에어컨, 지금 저희 집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열심히 이제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지면. 근데 아직까지는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쪽도 지금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서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역시 주식은 최대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기업들이 죽지 않죠. 오텍은 최근 들어 과도하게 밀린 만큼 여기서 갑자기 내일 상한가를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뜰까요? 안 뜨겠죠. 그래서 내일도 720선 돌파에 초점 맞추면서 엔비디아 인증 얘기 나오면 상한가도 계속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중장기 바닥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어서 아직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세력들 팔고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도 시가에야만 2,000원 중반대에서 최대주 들어왔죠? 저가 매수 기회 누리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상한가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종목 오텍이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유방주는 어떤 걸까요? 이 기업은 네.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제가 도전하려고 지금 하는 기업이잖아요. 성호전자 또 갖고 왔습니다. 오늘 주성이 사실상 상한가 정도 들어간 만큼 내일은 상호전자 다시 한번 상한가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TMC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나니까 급등했는데요. 이 기업도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헬륨가스가
우리가 지금 지구에 무한할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면 고갈될 걸로 전망되는 게 헬륨이에요. 우리가 알죠? 헬륨 이렇게 헬륨 흡입하면 목소리가 변하잖아요. 그런 헬륨가스. 고순도 헬륨가스도 반도체에 들어가는 것 같죠? 상반기에 양산 준비하고 있잖아요. TMC도. 그만큼 TMC와 함께 이 성호전자, 이 기업도 약간 급이 다르죠? 지금 HBM 냉각기를요, 삼성전자에 지금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도쿄엘렉트론, SK하이닉스도 공급사로 협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럼 HBM 냉각기만 있을까? 앞으로 HBF 시대도 올 텐데 HBF 냉각기도 삼성전자에 공급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지금 실리콘 포토닉스, 광트랜시버 정렬 처리 장비를 유일하게 지금 엔비디아 단독 수주했죠. 브로드컴 수주했죠. 코닝 수주했죠. 루멘텀 홀딩스 수주했죠.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하고 있죠. 이미 구체적인 사양까지 나오고 양산 굉장히 서두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기도 화성시 쪽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잖아요. 경기도 화성시 쪽에 1000대 이상의 대량 양산할 수 있는 공장을 증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계속 장내 매수, 3만 원, 4만 원대에서 계속 장내 매수 하잖아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도 그렇게 늦지 않은 거예요. 최대 주주가 수십억을 여기서 사기 때문에 내일 5월선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재차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도 재료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한가를 노려보면서 제2의 주성 엔지니어링에 반드시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주 성호전자였습니다. 오텍과 성호전자 잘 눈여겨보시고요. 위원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에는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현재 구간의 우리 시장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야간 선물 시장 급등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간 거래량이 올리는 섹터와 종목들 살펴볼게요. 일단 눈에 띄는 삼성전자. 오늘 비록 파란불로 마감을 했죠. 30만 원 하회하면서 장을 마쳤지만 현재 구간 다시 30만 원 회복한 채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만 6,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재 미래에셋 생명의 거래량이 많이 쏠리면서 지금 상한가입니다. 미래에셋 그룹 차원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도 실려 있고 스페이스X 모멘텀까지도 반영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현대무벡스 이제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다는 그런 기대감도 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스피어가 현재도 상한가 풀리지 않은 채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하나오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두고 수주전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결국에는 하나오션이 이겼다고 합니다. 따냈다고 합니다. 참고로 0.5점 차이로 HD 현대중공업을 제쳤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지금 7조 원 규모의 수주 때문에 오늘 정규장에서는 비록 5% 하락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애프터장에서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4% 넘게 급등하면서 현재 구간 8% 상승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두 번째로 삼천당 제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가 있었는데 상업화를 넘어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기업의 자신감이 드러난 그 영향인 것 같네요. 현재 구간 애프터마켓에서 8%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도 간단히 좀 살펴볼게요. 역시나 보신 것처럼 오늘 IT투톱이 희비가 엇갈렸었지만 현재 구간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지금도 30만 원 회복한 채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 상승폭 더 확대합니다. 현재 구간 4%대, SK스퀘어까지도 동반해서 5%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까지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알테오젠 오늘 10%대 급등 마감했는데 살짝은 좀 풀렸지만 여전히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내일장 전략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정홍주 위원과 얘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루 만에 일단 이수화학이 급등한 네. 거 축하드립니다. 급등주 왜 이렇게 잘 찾으실지 네. 굉장히 신기한데 일단 오늘도 전략을 챙겨봐야 같아요. 지금 야간 선물을 보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내일도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떻게 전략을 챙겨볼까요? 저는 지금 뭐 지수 신경 안 쓰고 종목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보도록 네. 할게요. 미국과 이란 긴장감이 다시 이뤄지고 있죠. 거기에 따라 또 미국의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 외에도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고용 지표 높고 CPI 높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경계심 때문에 이제 증시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죠. 오늘 PPI 지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PPI는 이제 유가와 연동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감소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긍정적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하지만 전년동기 대비는 좀 높을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에 대한 뭐 순간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기조가 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6월 자체가 좀 조정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I 반도체에 대한 중심으로 차익 실현과 함께 미국에서 3대 지수가 좀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내 증시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은 월봉이 3개월째 탄력 없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지만 코스피가 저평가 속에 있다 보니까 밀려도 자꾸 올라오죠. 오늘도. 그래서 5개월 이평선 기준 갖고 현금 비율 조정하면서 증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봉 차트 보시게 되면 하락 신호가 나타나고 나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 터닝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일봉 보시게 되면 바로 6월 5일 날짜에 제가 하락에 대비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왔고요. 6월 5일 날 녹화 방송 보세요. 그리고 6월 8일 날짜 떨어진 날 이제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6월 8일 날 그때 코스피 저평가라는 발언, 대통령 발언 때문에 조정은 저가 찬스다. 이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반등이 잘 나왔겠죠. 반등 났지만 다시 또 6월 9일 날 지수는 되발락이 나온다. 되발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탄력 없는 등락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저평가 속에서 코스피가 제한된 움직임에 하락도 제한이고 반등도 제한이고서 왔다 갔다는 등락관 속에서 종목 장세 바로 당일날 주도하는 종목들 위주의 급등주, 단타, 중소형 저평가 우량주로 저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별로 재미없겠지만 코스닥이 먼저 다 미리 내려갔기 때문에 코스닥 테마 장세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일 주도주 위주로 접근하자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셨던 이수화학 하루 만에 급등한 것처럼 오늘의 관심주까지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오늘도 특징주 안에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수화학. 오늘 23%나 급등을 했는데 증권사의 리포트가 영향을 줬습니다. 중동 사태로 공급망이 타이트해진 게 오히려 반사 이익으로 작용을 할 거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급등했고요. 두 번째 사마 콘덴서. AI 전력 인프라 중요성이 계속 부각되고 있죠. MLCC 테마 안에서 이 종목이 오늘 크게 급등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까지 집계되면서 21%나 상승 마감했고요. 세 번째 마니커. 또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치맥 관련주 오늘 뜨거웠습니다. 관련한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데 치킨 때문에 마니커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네 번째 HLB. 미국 FDA의 승인 심사를 기다리면서 오늘장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장중에 17% 넘게 급락하면서 변동성을 크게 보였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회사 측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히면서 그래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블랙록이 투자했다는 모멘텀까지도 있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HVM,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의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종목도 오늘 8% 넘게 급등하면서 마쳤습니다. 네, 이 5개 안에서 어떤 종목 봐주실까요? 마니커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초보자분들 이런 것도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월드컵 기대 때문에 강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월드컵만 되면 한 번씩 올라가긴 가지만 뭐 무조건 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가다가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간 모습
문제는 경기 시간이 저녁이면 좀 더 나을 수 있는데 평일 오전에 몰려 있어요. 내일 평일 오전이기 때문에 치킨 매출이 증가할지가 바로 미지수가 되고 있고, 지난해 흑자 전환 선고했지만 영업이익률이 현재 0.5% 불과. 굉장히 이익률이 작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손실도 나고 있고 부채 비율이 308%, 재무구조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트 통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우량한 것도 아니고 성장성보다는 단기성 이슈이기 때문에 낙폭과에 따른 급반등, 내일은 단기적 수익률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부터 이제 경기가 펼쳐지는데 치킨 많이 시켜 드실지 모르겠네요.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략 챙겨보시고요. 이제 명품 투자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 정말 강했었던 반도체 소보장주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까지도 집중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전략을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까요? 반도체 종목별로 접근해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직 하락장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장기적 상승의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아직까지 문제는 없는데, 단점은 나중에 갑자기 컨센서스 바뀔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한 그 AI에 대한 어떤 이익이 따라주지 못하니까 투자를 좀 감소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감소 발표하면서 컨센서스 줄어들면은 바로 증시가 또 하락이 나오면서 반도체 하락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 5개월 선 기준선 잡고 이렇게 상승 흐름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글로벌 메모리에 대한 업황 개선과 함께 D램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하이닉스 납품 단가도 인상한다고 하고 검토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국내 후공정에 대한 신규 시설도 투자한다니까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다라는 관점에서 일부 종목들을 강세해 놨는데, 먼저 코미코 차트 통계 얻었습니다. 세정 코팅 반도체 부품 가치가 부각되면서 강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 퍼가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는 퍼가 상당히 높죠. 이번 내년도 기준에서 25고요. 그래서 오늘 급등했을 때 단기적 수익률 챙겨가면서 5위선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 TSE 보도록 할게요. TSE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역시나 다 과열됐어요. 그래서 대응이 필요할 텐데 상대적으로 퍼는 낮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퍼가 낮은 종목 가지고 5위선 매매하는 것은 가능하나 월봉이 너무 과열됐으니까 22선 생명선 대응하면서 짧게는 5위선 내겠지만 생명선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건 좋을 것 같아요. AI 반도체 확대 때문에 이 회사는 고마진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보드, 낸드 프로드 카드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함께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워닝 아이패스 보도록 할게요. 워닝 아이패스도 국내 대표의 증착 시각에 대한 전공정, 후공정, 장비 대장주다 보니까 대표성을 띄고 올라가지만 반도체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3개월째 횡보했다. 그래서 현재 5개월선에 대한 대응 반드시 필요한데, 가격적 메리트 역시 약간 떨어집니다. 25까지 올라간 상태라 가격이 높은 종목들 좀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별로 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흐름도 짚어주셨고요. 이제 종목 AS 받아볼게요. 첫 번째는 DS 단석. 화요일에 소개를 하셨죠. 근데 수목 이틀 만에 벌써 14% 상승률입니다. 오늘 장중에 20%대 급등이 나왔는데 윗꼬리를 달기는 했지만 이제 바닥에서 상승이 시작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겠고요. 다음 대한항공. 월요일에 밀리기는 했는데 오늘까지 다시 25,000원대 회복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중장기로 지켜보자고 하셨던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수화학. 이 종목은 아까 특징주에서도 봤죠. 오늘 정말 많이 오른 종목. 위원님. 네. 와, 하루 만에 28% 급등한 것도 대단한데 이걸 네. 바로 전날 어제 소개하신 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저 네. 포인트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왜 그 종목을 설명드렸냐. 한번 찾아보세요, 시청자분들도. 1분기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 퀀텀 좀 막 10배, 몇 배, 5배 이런 것들 주가가 잘 올라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먼저 DS 단석이 국내 바이오 디젤 정제 독보적 1위예요. 자, 1위가 연매출 1조인데 1조 원의 계약을 또 미국 대기업과 체결했다는 점. 근데 시가총액은 2천억대. 너무나 싸다는 거죠. 근데 의무적으로 친환경 기름은 섞어야 되니까 법제화, 주가는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언제 가느냐? 가격 차트 통계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수 21,800원 대비 낮았죠? 수조 공모가 33,000원도 낮았죠? 근데 단점이 CB 전환사채에 대한 리피싱 최저가가 14,000원.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던 거예요. 더 14,000원까지.
14,000원 됐다. 그래서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된다. 이미 가격이 왔다. 그래서 이때 포인트를 가격 보고 드린 겁니다. 올라갔네요. 그래서 단기적 상승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고요. 지금 이제 요 최근의 저점에 대한 지지권 삼아서 계속 우상향으로 점진적 상승 이어가되 단기 매매한다면 챙겨가면서 하면 좀 더 안정적인 매매 빠른 수익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볼 텐데요. 지금 대한항공에 대한 뭐 AS를 하지만 지금 매수 포인트에 놓은 것이 대한항공이 아닌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3개월 누적 대량 매수가 들어왔고 한 달 누적도 대량 매수 들어왔고 현재 아시아항공과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 나타날 텐데 저퍼 저PBR의 국내 1등 항공기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가격 볼게요. 차트 통해 볼게요. 리피칭 없는 교환사채 26,500원. 아래에 있죠. 핵심 경영지 23,000원, 24,000원 장내 매수 근처죠. 그러면 현재가 매수권이고 이 지지권 대응해서 요 저점에 대한 대응하면서 상승을 바라보시되 첫 번째 포인트 요 포인트 잘 드렸고 올라는 갔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포인트가 옹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수화학인데요. 이수화학의 특징은 1분기 실적 작년도 동기와 이번 연도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급증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연간 실적 3배. 자, 차트 통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3배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가가 한 번쯤 가겠구나. 근데 포인트는 상승 길이만큼의 하락 길이가 나왔기 때문에 5위선 회복을 했으니까 2차 파동이 나오겠구나 해서 5위선 삼아서 대응을 하면 이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였죠. 지금 계속적으로 5호선 매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들 함께 하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새로운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고래 종목은 화장품 섹터 안에서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던 만큼 관련주들 흐름도 굉장히 좋았네요. 상한가가 2종목이나 나온 만큼 많은 분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모멘텀부터 잡아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은 K뷰티가 예전에 이제 중국의 보따리상에서 많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수요가 감소하고 오히려 미국, 일본, 유럽 이런 서구권의 오프라인 메이저에 대한 유통망 중심으로 영토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탄탄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독보적 시그니처 제품이 있는 기업들, 알짜 강소기업 위주의 차별화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K뷰티 관련주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좋게 보세요? 마녀공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녀공장이 일단은 이제 현재 그 ODM 업체인 한국콜마라든가 코스맥스 자체가 여기서 주가가 안 가고 있죠. 아모레퍼시픽. 그래서 이 화장품에 대한 강세가 막 주도적으로 반드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이 종목 자체에 대한 분석을 정보를 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뭐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영 클렌징 오일의 1위 기업인데요. 1위 기업. 이제 이런 특정 분야의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성장 엔진 갖고 있는 이런 분야, 이런 기업들의 주가 그래도 강세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미국에 대한 오프라인 채널 확장 가속과 함께 코스트코에 대한 북미 매장에 대한 입점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일본 채널에서도 돈키호테 로프트, 일본 내 주요 오프라인 5,000개 입점, 그래서 전통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안정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 일본 매장, 거기 이제 미국도 확대가 되고 있다. 근데 1위를 클렌징 오일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처를 갖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25년도 작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그 마케팅 증가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 년도 그 개선되면서 작년도 동기 대비 1분기 이익이 약 4배. 역시 이렇게 이수학처럼 이렇게 분기 실적이 퀀텀처럼 뭔가 달라졌다는 거죠. 수익성이 개선됐구나. 그래서 앞으로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고, 넘쳐나는 현금의 M&A, 대규모 마케팅 투자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기초체력. 그래서 돈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다. 부채도 거의 없어서 무차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 갖고 가격을 한번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공모가가 16,000원. 16,000원 이하 있네요. 뭐 해볼만 하죠. 또 주식매 선택권이 대신에 1,500원 정도. 그래서 여차하면 뭐 주식매 선택권 뭐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가 꼭 그걸 가지고 내려간다 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한번 내려왔었네요. 11,000원. 그래서
주식매 선택권이 11,500원이니까 11,000원, 1,500원 근처에서 하방 경지 확보했었구나. 역시 수치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마구잡이로 주가가 막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적정한 기업에 대한 규모와 이익과 이런 공시적인 기업의 가치를 보시게 되면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번 6월 2일 날 최근이죠. 자사주 신탁계약 공시했습니다. 그러면 잘 안 빠지죠. 하방 경직에 자사주 매수 공시했고요. 3월 25일 날도 자사주 신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에 자사주 매수했던 가격과 현재가가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길게는 11,000원의 기준 잡고 선심매성의 대응이 가능하고요. 확인 매매한다면 좀 더 22선 돌파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오히려 낙폭화됐을 때 최근에 여기 저점이 있죠. 저가 12,200원의 기준 좀 잡고 한번 선심매성 대응 혹은 짧게는 5일선 대응한다면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공모가 이하에 있는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 마녀공장 잘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관심주 어떤 걸까요? 네이버부터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 들고 갖고 왔어요. 네이버 요새 이거 어떻게 못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왜 안 파셨습니까? 잘 팔아야죠. 제가 전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28만 원, 30만 원까지 고 했는데 30만 원 넘어갔잖아요. 근데 계속 주고 있으면 안 되죠. 팔았다 샀다 하겠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엔비디아와 AI 인프라 동맹과 함께 기가와트급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 만큼 대표적인 엔비디아 관련주라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AI 로봇, 이제 네이버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죠.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옴니버스, 엔비디아의 옴니버스에 네이버 디지털 트윈과 하이퍼클로버 X가 통합됐기 때문에 앞으로 반드시 전 세계 로봇 개발자들이 이 네이버 기술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곧 피지컬 AI 표점을 선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하지만 이제 로봇은 아직 실제 수익이 나고 있지 않지만 사우디 디지털 트윈 로봇 운영 매출이 앞으로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 구독 매출로서의 사업을 펼칠 것으로 보여져서 로봇 쪽에서 꾸준한 실적 나올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주를 대규모 단에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 사우디 쪽에 대한 디지털 트윈 이런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의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GPU를 갖다 준 기업이 누구죠?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바로 글로벌 AI 주권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어마어마한 VVIP 파트너로서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앞으로 엔비디아 네이버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규모 투자 AI 쪽에 대한 1조 투자가 이번 연도 더 박차를 감에 따라 AI 대표적인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쪽에서도 네이버 바로 이제 카멜레온, 애니웨어, 로보틱스에 일단 투자함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A전자가 로봇주로 올라갔죠. 저 두 번째는 네이버가 로봇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 로봇은 소프트웨어, 바로 이제 하이클로바익스에 대한 소버린 AI로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강자, 앞으로 네이버를 로봇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압도적 1위죠. 검색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검색 광고 시장에서의 실적, 그리고 가상자산 업체 주나부 합병을 통해서 우리나라 3,000포인트까지 코스닥 올린다는 것이 뭐죠? 바로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올리겠다. 바로 거기에 대표 1위 기업과 합병한 기업입니다. 또 이제 저평가 속에 있는데 차트 통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퍼라고 말씀드렸죠. 저퍼, 저PBR 여전히 저평가니까요. 꾸준하게 현재 월봉에서 뭐 전저점에 대한 지지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가되 25만 원의 대표가 장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25만 원대 이상 정도는 재차 상승 가능성을 열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네이버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이어집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지금 바로 공개 방송에 오시면 못다 했던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기업에 대한 뼛속까지 분석하는 것이 요새 참여자 수가 왜 달라졌느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기업에 대한 뼛속까지 분석, 굉장히 많은 알찬 정보를 제가 제공하고 있고 지금 또 오시면 아직 증시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또 도움 줄 수 있는, 매매에 도움 줄 수 있는 정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분석 잘하시는 정홍주 위원의 공개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고래사냥 검색하시면 화면처럼 홈페이지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이는 빨간 색깔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8시에 시작합니다.
네, 지금 현재 구간 나스닥 선물지수 1.2%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9시 15분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결정을 하고요. 9시 30분에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된다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